선도소설 단 2편 40년 전 예언. 선도소설 단과 국수주의 1편 독후감에 이어 2편에서는 소설 속에 소개된 우학도인의 국내외 정세에 관한 예언들이 4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얼마나 실현되었는지 분석해 보기로 한다. 첫 번째, 앞으로 15년 이내에 무혈 남북 통일이 된다. 84년에 15년 이내라고 하면 2000년경이다. 물론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다. 이미 1998년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과 금강산 관광 시작 등 민간주도 남북 교류가 시작되고 있었다. 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사업을 북한과 합의하는 등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되었고 2007년 개성공단 시설 준공 및 분양과 노무현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까지 순조로워 보였으나 1999년 제2연평해전과 2002년 한일 월드컵 3, 4위전을 앞두고 제2연평해전을 일으키는 등 도발이 있었다. 2000년을 전후하여 미세하게 남북 화해의 기운을 느꼈으나 이로써 무혈 남북 통일의 예언이 맞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두 번째, 북쪽 김일성 김정일의 운수는 지금 말기에 있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 조율 중 김일성이 사망하여 혹시나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으나 이미 북한은 김정일이 장악한 지 오래되었다. 2011년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도 젊은 김정은이 등장하여 굳건하게 체제를 지켰다. 당시 김일성과 김정일의 운수는 말기인 것은 어느 정도 맞았다고 할 수 있으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죽으면 독일 장벽처럼 휴전선이 무너지질 않을까 하던 우리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어버린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세 번째, 우리 민족은 북으로 진출하여 세계 최강의 거국으로 자라난다. 한반도 북쪽에는 중국과 몽골, 러시아가 위치하고 있다. 한중 간의 경제 교류는 1975년 교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중국의 개방 정책으로 종래의 상품 무역 중심에서 직접 투자와 기술 교류의 단계로 이행되었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인식은 대체적으로 북한이나 일본 따위보다는 그나마 낫다는 축에 들었었다. 그러나 황해의 불법 조업 문제, 중국의 패권주의 정책에 대한 반발 심리,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지원과 사드 배치 관련 경제 제재,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어진 동북공정 등의 문제 등으로 중국은 북한이나 일본보다 훨씬 위험한 세력이라는 생각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다. 중국 내부에서 어떠한 문제라도 발생되어 분리 독립이 이루어지면 교류를 통해 우리가 북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나리오이다. 한국과 몽골은 1990년 수교일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해왔다. 역대 정부의 동북아 공동체 구상으로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질서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한국 주도의 동북아 시대가 도래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동북아 연대를 검토하기엔 시기적으로 이르다. 그러나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부 국내 학자들과 몽골 학자들에 의해 거론된 바 있는 한몽 국가연합론은 인종, 정서, 문화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아 실현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의 경우도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활발한 경제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이 예언은 아직 진행형이라 볼 수가 있고 더 원활한 경제활동으로 많은 진출을 기대해본다. 네 번째, 미국은 국내 문제로 힘이 축소하여 지금과 같은 역할은 못한다. 베트남 전쟁은 북베트남의 공산주의 정부와 남베트남의 주요 동맹국인 미국 간의 약 20년에 걸친 분쟁이었다. 미국은 막대한 비용을 치렀고 전쟁을 둘러싼 미국 내 분열도 심했다. 1973년 베트남에서 미군이 완전 철수하고 2년 뒤 베트콩은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을 점령했다. 2003년 미군과 영국군이 합동으로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였으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양 전선을 유지하기에 힘에 부친 미 행정부는
2009년부터 주요 도시 미군 병력의 철수부터 시작으로 2011년 완전 철수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끝났음을 선언하며 이라크전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실패한 전쟁으로 평가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대항하는 이슬람 과격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가 일으킨 4차례의 연쇄 테러 공격을 감행했다. 테러 발생 직후 테러를 기획한 오사마 빈 라덴을 인도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탈레반을 몰아내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였다. 빈 라덴은 테러 후 10년간 은신하였으나 2011년 파키스탄에 있는 자신의 은거지에서 미군의 넵튠 스피어 작전으로 사살되었다. 이 전쟁은 알카에다를 해체하고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는 것이었으나 20년에 달하는 전쟁 기간 동안 막대한 인적 희생과 물적 지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실패하고 철군하면서 2021년 최종적으로 탈레반의 승리로 전쟁은 종결되었다. 이 전쟁은 베트남 전쟁에 이은 미국의 대표적인 패배 사례로 손꼽힌다. 다양한 민족이 뒤섞여 사는 미국 내에서 인종차별 문제, 총기 규제 조치를 도입하려는 상원과 기존의 총기 규제를 철폐하려 하는 하원, 미국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전미총기협회 NRA는 총기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마약 중독자 수가 많은 나라다. 마약으로 인해 미국 사회는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 경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사람들을 사망시키거나 무차별적인 폭행을 하는 등 피해 사례가 적지 않다. 현재 미 멕시코 국경지대인 텍사스 일대엔 정부가 관련 인력과 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정도로 불법 이민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문제로 인해 미국의 힘이 국제적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는 국제정세에 관여를 많이 하고 있다. 미국이 국내외 문제를 얼마나 극복하고 국제정세의 주도자 역할을 할지 관심 있게 지켜볼 일이다. 5번째, 소련은 각 연방국과 위성국들에 의해 사분오열되어 버린다. 소련의 붕괴는 1991년 소련 최고평의회가 모든 소련의 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독립국가연합 수립을 허용하면서 시작되어 러시아를 포함한 소련의 모든 공화국들이 연방에 탈퇴하였다. 소련의 지도자였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소련 지도부를 해체했으며 소련의 핵무기 발사 시스템을 포함한 전권을 러시아의 대통령 보리스 옐친에게 승계했다. 모스크바 크렘린의 마지막으로 소련의 국기가 내려가고 혁명 이전에 사용된 러시아의 국기가 개양되었다. 6번째, 중국은 민족주의자들과 골수 공산당들이 남북으로 나뉘고 골수 분자들은 북쪽으로 몰려 자멸하게 된다. 그때 우리 민족이 그 공백지대로 들어가 만주 일대, 몽고 일부, 바이칼호, 감차카 반도까지 우리 영토가 된다. 중국 민주화 운동은 1953년 중국 공산당 행정 최고회의에서 량수밍이 마오쩌둥에게 도전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오쩌둥이 죽은 후 1978년 11월 베이징에 봄 동안 그러한 운동이 있었고 1989년 천안문 광장 시위에서 다시 강하게 있었다. 1980년대 내내 대학 교육을 받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부패, 경제적 혼란, 그리고 소련과 동유럽의 개혁이 중국을 뒤로 하고 있다는 인식에 대응하여 1989년에天安門 사건이 일어났다. 이 시위는 1989년 6월 4일 정부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에 맞서 재외화교 학생운동가들에 의해 민주화 단체들이 결성되었고 중국 지원 네트워크 CSN을 결성했던 서양인들 사이에 상당한 동정심이 있었다. 이처럼 한 차례 민주화운동이 있었으나 현재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역시 이러한 예언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국 내분이 전제되어야 하며 우리나라가 만주로 진출하는 것은 군사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거나 경제적인 영향력으로 진출할 수도 있고 홍콩이나 마카오 경우처럼 조차의 형식으로 진출이 가능하다고 상상해본다.
7번째 세계는 황백 대전환기를 맞아 세계의 중심이 동양으로 이동해 온다. 서양의 과학 문명은 쇠퇴하고 동양의 정신 문명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 중심이 한국이 되고 중국, 인도와 더불어 세계를 주도하게 된다. 한류라고 하면서 좁게는 음악, 영화,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부터 시작하여 넓게는 패션, 화장품, 음식, 관광, 무술, 산업 등 대한민국의 모든 각종 문화들이 전 세계에 퍼지며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는 1990년대 초반에 발달된 인터넷 문화의 연관성으로 시작되어 전 세계적인 한류의 유행과 폭발적인 영향력의 증가는 유튜브가 만들어진 2000년대 이후 늘어나기 시작했다. 한복은 고대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의복이다. 대한민국의 문화 컨텐츠가 외국에 많이 소개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어보거나 한복을 사가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한복 패션쇼와 전시회는 전 세계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K푸드. 우리의 전통 음식을 한식으로 부른다. 복잡한 궁중 요리에서부터 지방의 특색 요리와 현대의 맛있는 요리에 이르기까지 재료와 조리법이 매우 다양하다. K-팝. 우리 대중가요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게 된 이후에 K-팝이라는 명칭이 우리 대중가요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992년에 데뷔한 서태지와 아이들부터 1세대 아이돌의 음악을 시작으로 K-팝의 문을 열었고, 이후 2000년대 중반 대한민국의 2세대 아이돌 보이그룹과 걸그룹들이 국내와 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이후 BTS와 블랙핑크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생충은 국내에서 10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하였으며 칸 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에 초청되어 만장일치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최초의 대한민국 영화가 되었다. 기생충은 골든 글로브상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다.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 국제영화상, 감독상, 각본상의 4개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내며 역대 시상식 사상, 작품상을 수상한 최초의 비영어 영화가 되었다. 오징어 게임은 2021년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방영을 시작했으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2021년 10월 2일 인도에서 1위를 달성하며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는 모든 국가에서 1위를 기록한 첫 대한민국 작품이 되었다.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드라마 부문 감독상, 드라마 부문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다. 이는 각각 에미 시상식 사상 비영어권 드라마로서 최초의 기록이다. 윤여정의 연기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아시아 배우 최초로 미국 영화배우조합상 여우조연상과 영국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으며 미국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이리하여 오늘날에는 연기자로서 독보적인 입지와 넓은 스펙트럼, 독창적 정체성을 확립하여 세계적인 명배우요 대배우의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추세를 보면 황백 대전환기를 맞아 동양으로 이동해 오는 세계의 중심을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고 감히 말해본다. 8번째,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 원자탄, 수소탄을 막을 신무기가 개발된다. 북한의 핵개발 기도 자체는 동구권 붕괴 이후 핵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집착하게 된 경위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소련의 해구산이 상실되고 나서 그에 따른 불안감으로 핵실험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있다. 이라크나 리비아, 우크라이나처럼 핵을 포기한 국가가 전쟁, 내전, 정권 전복, 혼란 등을 겪으며 참혹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보았기에 북한 지배층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순간 일본의 재무장화 및 핵 보유화, 한국과 대만의 핵 보유화로 연결되기에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여 세계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연결될지 궁금하지만 부디 평화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이상으로 우학도인의 국내외 정세에 관한 예언들을 분석해보니 한반도
통일과 같이 정확히 맞지 않은 면도 있으나 다른 부분은 상당히 근접한 부분도 있고 또 현재 진행형으로 좀 더 기다려 보고 싶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 전부 다 안 맞으면 어떤가? 우리가 복권을 사두면 기다리는 일주일 내내 행복하듯이 지나온 40년 동안 이러한 예언들로 인해 마음이 든든했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예언이라 믿고 기대해 본다.